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기를 설명해 주는 남자 전설남 임정빈. 자, 오늘의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열전 현상입니다. 자, 열전 현상은 열과 전기의 관계를 가지고서 말하는 내용들인데요. 우선 열이 가해지면 또는 열의 변화가 생기면 전압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어떤 도체에 전류를 흘려보내면 그 도체 간의 특성에 따라서 흡열과 발열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존재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열전 현상이라고 하죠. 자, 우선 첫 번째 케이스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금속을 두고요. 그 서로 다른 두 개의 금속의 접점 부분에 온도차를 줘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기전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 이 기전력을 우리는 열 때문에 발생됐다라고 해서 열 기전력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러한 현상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백이라는 사람이 발견합니다. 이때가 이제 1800년도 시기였는데 요 1800년도 때 대단한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열과 전기의 관계를 말했던 사람 바로 제백과 펠티에 그 다음에 톰슨이죠. 이 세 가지가 결국에 뭐냐면 열전 현상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되는데요. 자, 가장 첫 번째로 제백 효과. 자, 두 개의 금속을 준비해요. 자, 그림을 제가 이쪽에다 그릴게요. 자, 이렇게 A라고 하는 금속을 준비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B라고 하는 금속을 준비해요. 그러면 자, 요 점과 요 접속점 있죠? 요 점을 A 지역에다 두고 이 점을 B 지역에 둬서 이 두 점 사이에 온도 차를 줍니다. 이런 식으로 뚝 잘라서 여기서 뭐를 준다? 여기는 온도를 높여. 온도를 높이고 여기는 그대로야. 기존 그대로. 그러면 요 두 점 사이에 뭐가 발생하냐면 전압이 발생을 해요. 요 전압을 열 기전력이라고 하죠. 요 그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대신 요거는 이제 요게 A 금속, 요게 B 금속 달라야 돼요. 금속 종류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금속 중 하나가 A, B 금속을 우리는 이제 백금과 콘스탄탄 또는 구리와 콘스탄탄 이런 것들을 섞어서 씁니다. 그러면 그때에 대한 열 기전력 그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나게 돼 있고요. 당연히 얘는 온도에 따라서 자, 이런 그래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그래프를 만들 수 있어요. 요게 도시 요게 마이크로 볼트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때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로 가져요. 그럼 이거를 우리는 선형 그래프라고 합니다. 이 선형 그래프를 기준으로 해서 온도에 따른 기전력. 그러면 이 온도에 따른 기전력. 그러면 기전력이 발생되면 온도를 알 수 있겠죠? 처음에는 온도에 따른 기전력을 갖고 있는 온도를 변수로 잡고 그때 이 기전력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함수값, 결과값이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그래프를 만들면 반대로 발생되는 기전력을 가지고서 우리는 온도를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뭐다? 전자온도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제백 효과가 전자온도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제백 효과라는 게 나오고요. 사람 이름이에요. 제백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게 뭐냐면 자, 이거는 뭐야? A, B라고 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금속을 접합을 시키고 그 접합점에 온도차를 주면 그 접합점 사이에서 기전력이 발생한다. 자, 이러한 내용이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반대가 있습니다. 바로 펠티의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펠티의 현상도 제가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자, 여기를 이렇게 자를게요. 이렇게 잘라서 여기를 B 금속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를 A 금속이라고 할게요. 여기도 A 금속.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금속을 준비하고 뭐를 흘려보내? 전류를 흘려보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 그러면 여기를 관통하고 여기를 관통하죠? 그러면 요 A에서 B로 넘어가는 요 지점에서는 뭐가 일어난다? 이렇게 열을 흡수해. 이렇게 요 지점에서는 이렇게 열을 흡수하는 현상이 일어나. 이거 흡열 반응을 한다라고 하죠. 흡열을 해. 흡열.
그리고 이번에는 B에서 A로 넘어가. 자, 여기서는 이렇게 열을 발생을 시켜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발열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안을 시원하게 만들고 싶어. 이런 공간이 있죠? 자, 이러한 실내가 있다라고 할게요. 실내가 있다라고 하면 자, 이 실내에 접속점을 누구를 두는 거야? 바로 요 접속점을 잡는 거죠. 요 접속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금속을 두되 자, 이때 접속점을 이렇게 잡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A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흡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흡열. 여기서는 발열이 일어나겠죠. 그죠? 이거를 같이 두면 실내 온도가 똑같아. 그러니까 꼭 그런 분들 계셔요. 그 에어컨 원리하고는 요거하고는 좀 다른데 에어컨은 이제 컴프레셔를 이용해서 안에 있는 냉매가 있습니다. 그 냉매가 아주 좁은 공간을 뭐하게 될 때 이동하게 될 때 주변의 온도를 가지고서 이동하려고 하는 즉 뭐가 되는 흡열하려고 하는 특성을 잘 이용한 게 이제 흔히 말하는 에어컨의 원리인데 하여튼 그 원리가 되든 이 원리가 되든 한쪽에서 에너지를 가져간다라는 건 자기의 에너지가 커지는 거예요. 내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주변에 있는 열을 나한테 흡수시킨다라는 건 나 자체는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면 그 뜨거운 거를 다른 장소에 가서 내가 그걸 배출을 해야지 이곳이 시원해질 거 아닙니까? 근데 배출을 해야 되는 곳조차도 안에다 두면 결국에 뭐냐면 더워지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결국에 열 교환이라는 건 한쪽은 더워져야 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에어컨을 쓸 때 그 에어컨의 실내기와 실외기가 있어요. 실외기를 집 안에다 넣어놓고 에어컨을 틀잖아요. 그럼 더 더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실외기는 집 밖에 있어야 되고 그러면 집 안이 시워지는 것만큼 상대적으로 집 밖은 더워지겠죠. 그러니까 여름 때 더 더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이 왜 매 해마다 더워지느냐? 이건 지구온난화도 있지만 지구온난화보다도 또 뭐가 있는 거야? 내가 에어컨을 쓰잖아요. 그럼 내가 에어컨을 쓰면 밖은 더 덥겠죠. 더 더우면 더 쓰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가 돼?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더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에너지를 계속 소비하고 있으니까 그 소비에 따른 에너지는 계속 뭐가 된다? 열의 형태로 방출되게 돼 있죠. 엔트로피의 증가의 원리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다? 지구의 전체 에너지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죠? 전체 열 에너지는 점점 더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쓰니까. 열 교환은 결국에 엄밀히 따지면 열 교환은 뭐가 되는 거야? 열이 동등하게 교환이 됐기 때문에 뭐가 발생되면 안 돼. 열 손실에 대한 요소들은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즉 그 열이 서로 간에 A, B가 서로 제로가 돼야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가 되냐면 제로가 아니라 비각 현상 때문에 한쪽에 대한 남는다기보다는 손실적 팩터인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다 되돌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요 공간은 시원해지겠죠. 요 공간은 시원해지고 여기는 온도가 요 온도가 낮아지는 거고요. 여기는 온도가 높아지는 게 되겠죠.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전류의 방향을 이번에는 반대로 바꿔버려. 그러면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면 어떻게 돼? 바로 온도가 이번엔 반대로 안쪽은 따뜻해지고 밖은 시원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펠티의 효과 또는 펠티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펠티의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냉장고 그리고 온장고를 동시에 쓸 수 있어요. 온장고. 그래서 저희 자동차용 미니 냉장고라든가 아니면 와인셀러라든가 아니면 화장품 냉장고 얘네들은 별도의 컴프레셔가 없어요. 컴프레셔가 없다라는 건 이러한 펠티의 현상을 이용하여 이 두 금속의 흡열 발열 현상을 이용해서 그 안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든가 낮춘다든가 아니면 높이는 거예요. 온장 기능도 가능합니다. 전류의 방향만 바꾸면. 그래서 냉장고, 온장고를 혼용해서 쓸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동차용 냉장고, 자동차용 온장고의 역할이 결국엔 뭐다? 이 펠티의 현상을 이용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얘는 단점이 뭐냐면 전류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럼 전류를 많이 필요로 한다라는 건 그만큼에 대한 전력 설비가 뒷받침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직류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교류가 아니라, 교류하면 의미 없죠. 이 교류면 왔다 갔다 하면 흡열 발열이 같이 일어나니까 얘는 못 써요. 직류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직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전압을 잘 안 쓴단 말이에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전압이 돼야 되고 전류가 커져야 됩니다. 그럼 뭐가 돼? 전원 장치에 전류량을 많이 보급해 줘야 되니까, 뭐가 돼? 전원 장치가 대규모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설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좀 좋지 못한 부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가정용으로 이제 큰 냉방기용으로는 쓰기에는 적당하지 않고, 작은 소형 냉장고 용도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자동차용 미니 냉장고라든가 아니면 와인 보관용 셀러, 또는 우리 화장품 냉장고 같은 경우에 많이 쓰게 돼 있다. 이 그림은 이제 우리 인터넷상에서 많이 보여지는 그림이라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게 A 금속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A 금속, 잘 안 보이죠? 이게 A 금속, 이 부분이 이게 A 금속, 이게 B 금속이에요. 이 부분이 A, 요게 B라고 할게요. 요게 B. 근데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이거 이제 펠티 하면서 항상 참고로 톰슨도 같이 보라 그래요. 톰슨 효과라고 해요. 현상 또는 톰슨 효과라고 하는데, 얘는 자 금속을 주는데, 금속을 이렇게 U자 형태의 금속을 줄게요. 동일 금속이에요. 얘랑 달라. 금속이고, 자 여기다가 가열을 해. 이거는 이제 그 사람 말로는 열변이를 가한다라고 해요. 가열을 하고 여기에다 전류를 흘려보내. 자 이런 식으로 전류를 흘려보내면, 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요 온도 변화가 있는 이 장소 있잖아요. 요 부분에서는 흡열 반응 이런 게 일어나고, 그렇지 않은 이 가열되지 않은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에서는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톰슨 현상은 뭐냐면, 동일 금속에서 19배를 가했을 때, 즉 열을 가했을 때 열을 가해지는 곳과 가해지지 않은 곳에 대한 온도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때 전류가 흐르면 그 온도차 때문에 결국에 뭐가 일어난다? 흡열과 발열이 일어나는 현상이 발생된다. 이게 톰슨 효과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톰슨 효과랑 펠티의 현상은 엄격하게 따지면 완벽하게 달라요. 다르죠? 하나는 두 개의 금속체에 그냥 전류를 흘려보냈을 때 흡열 발열이 일어나는 거고, 톰슨 효과는 결국보다 가열을 가한, 즉 19배가 있는, 즉 그런 경우 있어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면 결국에 뭐가 되는 겁니까? 19배가 발생이 되죠. 그때 동일 금속에 전류를 흘려보내면 한쪽에 뭐가 일어나? 흡열 반응이 일어나. 그러면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그거 잘 이용하면 뭐가 됩니까? 내부 공기는 시원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팬을 돌리면서 팬을 돌리는 그 전류를 이용해서 내부 공기를 시원하게 만들 수 있고, 또 외부는 또 이렇게 반대로 더워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열 교환 장치도 구상할 수 있다라는 게 톰슨 현상입니다. 그래서 톰슨 현상은 현실 가능성이 없다. 이거보다는 얘도 잘만 응용하면 자연계에 발생될 수 있는 더운 열 에너지를 뭐로 바꿀 수 있다? 냉기에 대한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잘 응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현상들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열전 현상에 대한 내용인데, 열전 현상은 제백, 펠티어, 그 다음에 톰슨,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요거 말고 이제 홀 효과인데, 홀 효과는 열전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언급은 안 하고요. 이렇게 세 가지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설남은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